칼로리의 거짓말. 조나단 베일러 지금 김정은 옮긴 고구마 통곡물 시리얼 저지방 우유가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칼로리의 미스. 조나단 베일러 영양학 및 운동 분야의 연구자로 10년간 과학자들과 협업하여 1200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하버드, 존스홉킨스, UCLA 등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검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집약한 칼로리의 거짓말은 뉴욕 타임스, USA 투데이, 바언스 앤 노블, 아마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건강관리 매니저이기도 하며 전문 트레이너로서의 양질의 식품과 운동을 통해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을 전파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약 25개 이상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3개의 회사를 운영 중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책 스마트 사이언스 오브 슬림의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에서 인기 라디오 쇼를 진행 중이며 허핑턴 포스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건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내인 안젤라와 함께 이렇게 미국에서 조나단 베일러 추가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칼로리의 거짓말. 2014년도에 카피라이트 칼로리의 거짓말이 심장질환 예방의학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밀카로 톰피의 저자이기도 한 윌리엄 데이비스,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식품 관련 민간 단체들이 처음부터 일반 가정의 식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다이어트 책들이 이렇게 많이 출간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온 조언들이 많은 부분에 틀렸다는 것이다. 가령 미 연방 농업과 보건복지부가 1980년대에 미국인들을 위한 식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건강보건업계는 이구동성으로 영양과 건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왔다. 전체 식량과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고 건강에 좋은 통곡물 섭취를 늘리며 칼로리에 주의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라. 이들은 인체란 하나의 선박과 같아서 열역학에 따른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더라고 말했다. 요컨대 인간의 몸은 연료를 소비하는 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흐름에 직감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이는 자동차나 용광로의 작동 방식과 똑같다는 얘기였다. 인체는 칼로리를 섭취하면 반드시 소비하게 된다라는 물리 법칙을 따른다. 이때 칼로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어느 상태로 섭취될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칼로리가 어떤 호르몬이나 신진대사 환경에서 섭취되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만이라는 칼로리를 태우는 양보다도 과다하게 섭취하는 현상이라고 들었다. 더구나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 체중관리 원칙에 따르면 칼로리를 줄이거나 더 태워서 하는 조언을 계속 들어왔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샐러드를 먹을 때 좋은 등급의 올리브 평을 평소보다 2큰술 더 넣어서 238kcal를 줄이면 운동량을 늘리지 않아도 2주마다 0.45kg 줄여야 하고 1년에는 틀림없이 11.33kg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칼로리는 그대로 섭취하고도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쓰고 닦는 운동을 매일 약 110kcal의 연소되어 1년에 5.44kg 정도가 줄어야 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계산이 아닌가?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계산이 맞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로 식탐이 많고 게으르며 칼로리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적으면 반드시 살이 찐다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딱 맞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지방을 줄이고 통곡물을 많이 먹으라는 조언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표준 체중보다도 10에서 20kg 더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거라면 이런 정말이지 엄청난 착오가 아닐 수가 없다. 과체중인 미국인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은 모두 식탐이 많고 게으르는 말인가? 칼로리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반드시
이 찐다는 개념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1980년 미국 사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다. 이때부터 유례 없이 급격하게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최악의 비만 만전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 등등 세상을 간통하는 지혜들 중에서는 단지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도 많다. 체중을 줄이고 먹는 것이 자기다 중단한 사람에는 누구든지 뼈아픈 교훈을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억지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정말이지 불쾌하고 한 경험이고, 엄청나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의지력이 요구된다. 이런 고통스러운 전략을 세우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일반적으로 급격한 대사율 하락과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서 체지방의 감소를 위한 노력에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책에서 전하 정하던 베일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어 최선의 체중관리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저자는 독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중 조절 전략이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하고 설정해둔 체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에너지와 교류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몸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선 지 한참 지난 후에라도 신진대사, 건강, 체중에 관한 통제력을 회복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을 보여준다. 추천의 말. 조한 맨슨 하버드의 의과대 예방의 교수인데, 비만과 제2형 당뇨의 복합 질병은 21세기 공정보건의 명백한 위기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주로 40세 이후의 비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활 습관 병이다. 오늘날 비만 관련 의학계에서는 갈목할 만한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건강의 지름길이 비만을 치료하기보다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는 오랜 세월의 의학계 동료들과 함께 예방의학과 전염병학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예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해봤다. 수많은 인생 연구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은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2형 당뇨병의 90%와 심장마비의 80% 내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홍보 마케팅. 또 다른 문제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혼란스러운 건강의학 메시지들이다. 조나단 베일러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을 이뤄냈다. 그는 건강관리와 다이어트에 관한 수많은 학술지들을 분석했고, 결과물들을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지난 수년간 사람의 몸이 세상의 다양한 음식들에 적합하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에 큰 발전이 있었다. 이 책은 수많은 다이어트 책 중에서 하나가 아니다. 조나단 베일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 및 체중관리 문제들, 잘못된 핑계들을 지적하면서 식사와 운동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새로운 사실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가령 식사에 관해서 저자는 왜 신진대사의 변화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진대사가 어떻게 체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연소하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한다. 저자는 또 균형적인 생활이 왜 장기적으로 건강과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조건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신뢰할 만한 건강 정보와 건전한 생활 상식이 가득한 이 책은 독자의 삶을 어설피는 보물던지가 되어 줄 것이다. 보다 현명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프롤로그. 많은 사람들이 온갖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다리가 무너지고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기계가 멈추고 의학적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던 기본적인 추정, 원리, 이론, 가정 등의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서 젠슨 심리학 교수. 사람들은 그동안 보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그런 피나는 노력에도 대부분 점점 살이 찌고 생활습관병에 노예가 되는 상황이 이렇다. 도대체 어떻게 건축가가 지근지근 무너졌다면
그게 어디 거주자 탓인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남용을 멈추고 다른 현명의 의사를 찾는 일은 전적으로 환자의 몫이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건강과 몸매 관리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날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수십 년간 굳게 믿고 실행해온 칼로리 조절을 하는 체중 감량 방식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할 건가? 이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도 있다. 먼저 좋은 소식은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분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갈망할 만한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비만 및 당뇨 예방법은 새로운 폐암 예방법과 접근 방식이 비슷하다. 자,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들숨과 날씨를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다. 단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된다. 모든 것을 다 거부할 필요도 없다. 단지 폐에 좋지 않은 것을 피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관리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일을 낱낱이 추적할 필요는 없다. 단지 맛이 있으면서 건강에 좋은 것을 이를 센이라고 부른다. 음식을 즐기고 몸에 해로운 인센이라고 부른 것을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할수록 대부분 엉터리 처방과 잘못된 계획들 때문에 건강이 더욱 나빠졌다. 건강과 몸매 관리 기존 방식은 마치 타이레가 적은 담배를 피우고 조깅을 하면서 폐암을 예방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방법은 비록 속도를 늦추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호흡기 체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속도를 조금 늦출 뿐 비만과 당뇨병을 전혀 막지 못한다. 기존의 다이어트 방식은 조금씩 우리 몸의 신진대사 체계를 무너뜨린다. 누구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70년대부터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림으로써 칼로리를 적게 먹고 이를 태우기 위해서 운동량을 최대한 늘리면 체중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으며 오로지 식사량이 절대적인 문제라면서 모든 게 적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같은 맥락에서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은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면 어떤 운동이든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심장 박동선을 늘려서 칼로리를 많이 태우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여성들 중에서 절반과 남성들 중에서 3분의 1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이러한 권고를 충실히 따랐다. 결과로 미국에서는 피트니스 산업이 300억 달러 규모의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칼로리 계산법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이어트에 매달렸지만 어이없게도 엉뚱한 사람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칼로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새겨보자. 이런 결과마도 칼로리 계산법이 전혀 효과적이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믿고 칼로리 계산법에 따라서 체중을 조절하려고 노력해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인 건강 체중 변화 추이가 경증 심장질환 사고 건수가 2000년대에 이렇게 늘어나고 또 심장 질환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과체중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이와 이렇게 당뇨병 환자의 늘어난 추이가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칼로리 계산법은 1900년대에 미국의 영양학자 엘브 앤 워트가 고안한 것으로 그런 실험 끝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9kcal, 알코올은 7kcal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여기에 착안해서 1000개가 넘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내면서 식탁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이 논리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덜 가공된 음식이나 날 것을 먹었을 때 소화하면서 발생하는 열은 고려하지 않는 등 다양한 열량의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품 칼로리는 일반적으로는 칼로리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현미밥 160인 라면은 저렇게 높고 햄버거 이렇게 높고 시리얼 이렇게 높게 나오고 초코파이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자 이렇게 문제는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
그리고도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식탁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의 식습관 엄청나게 변해 80년대 이래 비만 인구는 2배 이상 늘었다. 오늘은 과체중에 시달리는 사람 수는 1세기 전의 세계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만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은 현재 아이들 세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건강이 나쁘고 수명도 짧아진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시내티 대학 의과대 섭식장애 클리닉의 설립자 수잔 월리 박사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된 치료법이 있다고 선언했다. 비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만 예방과 치료는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뜻이다. 이 같은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작용을 뒤늦게 알아차린 건강 전문가들이 대안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낡아가진 이론의 오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학계에서 이런 자각이 자진해서 나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의학 저널 속의 난해한 기사와 연구 논문들 속에 묻혀있는 보고서들이 아직은 의학계 밖으로 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독자 여러분 상황을 바꿔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과학적인 연구들을 보다 쉽고 단순하게 소개할 수가 있다. 너무 쉽게 말해서 믿겨지지 않는가? 자, 많은 사람들의 비만, 당뇨, 심장,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질문도 가능하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맛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아주 쉽게 절제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이런 사람 역시 주위에 한 명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우려는 안 된다. 수많은 채식주의자들이 날마다 햄버거 가게에 들리지 않고도 충분히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채식주의자들이 패스트푸드를 바라보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들이 대체로 해로운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 앞에서 매번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최신과학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다. 최신과학들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인다. 음식 섭취와 운동에서는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질의 음식으로 식사량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동량을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과식을 피하면서 유효한 영양분과 호르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몸매가 날씬한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새롭게 프로그래밍 된다.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음식을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소개해왔다. 그들은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많은 이들이 체지방 감소를 비롯한 체중 조절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런 내용은 담은 학술 논문들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령 논문을 펼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1200여 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결과물들을 이 책에 녹여내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들을 흡수하는 데 10년씩 걸릴 필요는 없다. 몇 시간만 투자해서 이 책을 읽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딱 5주만 시간을 내면 된다. 이 책에는 그동안 수집해온 건강 정보들이 센 습관 5주 완성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970년대 체중 조절을 위한 칼로리 계산법과 2010년대에 처음 선보인 다이어트 과학을 조목조목 비교해보자. 낡은 다이어트, 최신 다이어트는 관리 고정관념, 체중 감량에 대해서 호르몬 문제에 집중하도록 했다. 건강에
단기적 체중 감량, 장기적으로 이연초 계획을 단순화, 식사량 감소 및 운동량 확대 방식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처럼 칼로리 계산법이 삶의 항무지를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라면 양질의 음식을 현명하게 먹으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식은 초원을 거니는 것처럼 자유롭고 체력 소모적이다. 칼로리 계산법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성실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기와 이 책에서 말하는 슬로건인 현명하게 식사량을 늘리고 운동량을 줄이기 방식과 비교한 뉴욕 스키드모 대회의 연구 결과를 보자. 실험이 끝날 무렵 성실한 집단은 현명한 집단에 비해서 훨씬 적게 먹으면서도 운동은 8시간이나 더 했다. 자, 현명한 집단 승리 체지방 변화가 성근육 변화가 성실한 집단 헬드콜레스테롤 변화 흥미로운가? 이 책에서 소개하려는 전략이 바로 현명한 집단이 효과를 본 프로그램이다. 오늘날의 외과 수술 방법은 40년 전과는 아주 다르다. 마찬가지 이유로 현대인들은 40년 전과 똑같은 영양학 이론과 운동법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간단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